스토리는 크로스로드에 방문한 노인들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멀론피아, 임페리움 등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닌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닌자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네요. 그때 병합 지진이 발생하고 그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때마침 닌자들이 드래곤과 함께 등장하여 노인들을 도와주고 노인 중 한 명은 와이드파이어를 보며 불의 닌자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닌자들은 성공적으로 병합을 막았으며 소라는 떨어지는 노인을 구해줍니다. 시민들은 닌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하며 상황은 닌자들로 넘어갑니다. 닌자들은 예전에 드래곤을 키웠던 곳과 유사한 곳에서 드래곤을 키우는데 로이드는 드래곤들이 해방된 이후 수도원에 남는 곳에 놀라워하며 와이드파이어는 수도원 대신 드래곤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삐뚤어진 레이와 마야의 사진을 원래대로 돌리며 완벽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마스터 후에 이어서 수도원의 주인이 된 로이드는 새로운 닌자들의 훈련을 맡으며 청소를 하지만 잘 되는 일이 없죠. 자는 로이드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가볍게 무시. 카이는 와이드파이어를 훈련시키는데 와이드파이어는 카이가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카이와 싸우기 시작하고 다른 닌자들은 싸움을 말리며 자는 닌자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는 병합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점점 갈수록 강해진다면서 그 결과는 세상의 멸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잔. 하지만 니아는 구름의 왕국에서 알아낸 드래곤 코어 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닌자들은 더 늦기 전 사원으로 향하는데 그들을 미행하는 랩튼. 한편 임페리움에서는 그곳의 지배자 베아트리스가 시민들에게 드래곤은 사라졌지만 에너지는 부족하지 않다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반역자라고 합니다. 사실 임페리움은 드래곤들이 탈출한 이후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으며 베아트리스는 이 모든 것이 닌자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시 닌자들의 상황으로 돌아와 그들은 세 개의 나무에 있는 드래곤 코어 사원에 도착합니다. 아리는 세 개의 드래곤 코어라는 힌트에서 세 개의 레버를 당기고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문이 있었는데 무식한 와이드파이어와 카이는 문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분노한 유령들이 닌자들을 공격합니다. 참고로 레트는 닌자들을 따라서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소의 능력이나 스핀주주가 유령들에게 통하지 않는 상황. 로이드는 무너진 재단을 보며 그것을 복구합니다. 유령은 재단이 무너지자 정체성이 분열되어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고 이성을 찾아 닌자들에게 고마워하며 드래곤 코어와 관련된 역사를 알려줍니다. 과거 최초의 스피니쪼 마스터는 닌자고를 창조했습니다. 체스마는 명상을 했고 미래의 모든 차원들이 병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7마리의 근원의 드래곤이 나타났고 체스마는 3개의 드래곤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드래곤 코어는 오랜 기간 차원 간의 병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체스마는 코어가 악용될 것을 우려해 그것들을 다른 차원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자는 드래곤 코어를 찾는다면 차원 간의 병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유령에게 드래곤 코어의 위치를 물어보지만 유령은 체스마의 후손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로이드는 가마돈의 아들이자 체스마의 손자로서 유령에게 코어의 위치를 물어봤고 피너커 오브 크리스털, 어머니의 정원, 와이드데스에 드래곤 코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엿듣는 랩튼, 수도원에 돌아온 닌자들. 로이드는 또 청소를 하는데 그 로이드에게 아린과 소라는 프로이키를 소개해줍니다. 12화는 임페리움에 갇힌 라스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레튼에게 드래곤 코어에 대해서 들은 베아트리스는 자신에게 구려부준 닌자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수도원의 지하에서 드래곤 코어의 위치를 알게 된 닌자들은 효율적으로 코어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의 팀으로 나누는데 로이드와 아린, 카이와 와이드파이어, 니아와 소라가 팀이 됩니다. 남겨진 자는 프로이키와 순간이동 장치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네요. 아린과 로이드는 드래곤 전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데 아린은 과거에 불완전하게 사용한 사물의 스핀추의 힘을 부여하는 훈련을 하고 훈련 중 전함의 엔진을 파괴하여 그대로 추락합니다. 다행히 바다에 추락했고 출항을 시작하는 로이드, 또 로이드를 밀행하는 랩튼. 로이드와 아린은 결국 한 마을에 도착하는데 엔진을 고치려고 도움을 청하지만 그곳에 사는 멀론피아인들은 그들을 공격합니다.
로이드 일행이 도망치려는 그때 바다 괴물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고 로이드는 괴물을 처치하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래곤 전함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로이드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행히 엔진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문제는 그가 전에 쓰던 가게에 있던 장비가 필요한 것. 전에 쓰던 가게는 바다 괴물을 조종하는 멀룬피아인들 때문에 갈 수 없었고 마을을 빼앗긴 농부들을 구해주기 위해 멀룬피아와 싸우려고 하고 농부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시작된 멀룬피아와의 전투. 너무 많은 적들과 바다 괴물의 피지컬에 로이드 일행이 불리한 상황. 로이드는 적군의 우두머리를 잡지만 사실 멀룬피아가 괴물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 괴물이 멀룬피아를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드와 아리는 협력하여 괴물의 힘의 근원인 마법의 이빨을 파괴하여 상황은 니달락됩니다. 농부는 드래곤 전함을 고쳐주고 로이드는 감사를 표하며 떠나네요. 한편 카이 일행의 상황. 그들은 본킹의 패거리에 함정에 당해서 위험에 빠지고 서로를 탓하네요. 14화는 함정에 빠진 카이 일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본킹과 그의 일행은 카이와 와이드파이어가 보석을 훔쳤다고 하지만 카이는 훔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본킹은 이것을 믿지 않았고 카이는 함정의 패턴을 알아내서 와이드파이어와 이곳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본킹과의 전투. 한편 사원을 조사 중인 장갑 프로이키. 그는 잔에게 차를 주는데 닌드로이드에서 필요 없다는 잔. 잔은 사원을 조사해야만 우와 콜, 제이, 그리고 픽셀까지 실종된 사람들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카이 일행의 상황. 카이는 계속하여 보석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와이드파이어는 카이 몰래 보석을 훔쳤습니다. 보석을 돌려주고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냥 무력으로 하네요. 원소의 힘은 장난을 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카이.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하는 와이드파이어. 카이와 와이드파이어는 와이드데스에 도착하는데 와이드파이어를 기다리고 있던 불의 군대. 이미 와이드파이어는 과거에 여기서 깽판을 부린 상태였고 그래도 카이는 자신이 드래곤 코어를 찾아 세계의 멸망을 막으러 왔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의 와이드파이어를 생각하여 드래곤 코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카이는 이들에게 와이드파이어가 달라졌음을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하며 그들은 기회를 줍니다. 한편 잔의 일행은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크로스로드의 잔의 행사의 날에 참여하는데 잔은 해당 대회에서 자신이 잔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지만 신사위원인 개클족장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개클족장은 과거의 잔과 카이와 함께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잔은 원소의 힘까지 사용하지만 진행자를 날려버려서 계속 0점을 받네요. 한편 카이는 와이드파이어가 달라졌음을 증명하지만 사실 이들은 드래곤 코어를 줄 생각이 없었고 문제아인 와이드파이어가 자신의 마을을 청소했다면서 비웃습니다. 카이와 와이드파이어는 드래곤 코어가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와이드파이어는 거절을 하는데 카이는 엄청 위험할 것 같다고 그녀의 흥미를 유발시켜 같이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다시 잔의 상황. 대회의 우승자는 로보이지만 개클족장은 잔에게 감동하여 잔에게 필요했던 위니코의 시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상황은 카이와 와이드로 넘어가 이들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드래곤 코어를 구하지만 실수로 멜론을 부셔 벌드에게 공격받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탈출에 성공하는데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도라마가 코어를 뺏고 니아와 소라는 코어의 위치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14화는 픽셀을 그리워하는 잔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니아와 소라는 코어가 있는 고대 무덤에 도착하는데 실수로 함정을 밟지만 다행히 살아남네요. 그들은 무덤의 중심으로 보이는 곳에 돌을 끼워넣고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는데 큰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팔에 생긴 태양의 문양. 한편 픽셀은 아니고 픽셀 같은 빗자루와 대화하는 잔. 프로이키는 청소하다가 사고로 치네요. 드래곤 소라는 팔에 생긴 의문의 문양을 알아챘고 그들의 뒤를 따라온 어떠한 존재를 느낍니다. 그들의 정체는 어떠한 유령이었고 그들은 음파 공격을 사용하여 니아 일행과 싸웁니다. 하지만 전투 중 소라가 부상을 입고 그들은 도망칩니다. 니아 일행이 도망친 의문의 장소. 누군가 사는 곳 같았는데 진자고의 마지막 생존자인 아라코어의 은신처였습니다. 근데 아라코어는 드래곤 소라를 쌤이라 부르는 친한 사이였고 니아는 진자고가 멸망한 것이 아니냐면서 질문하는데
그는 다른 차원에 있었기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대화를 하는 도중 아라코어는 니아와 소라의 팔에 있는 문양을 보는데 그것은 진의 마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 저주에 걸리면 저주받은 자들이 끝까지 찾아오는데 결국 유령들은 니아와 소라를 발견해 그들은 전투합니다. 하지만 진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때 진의 목걸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진의 능력이 개방되어 유령들을 소멸시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진은 자신의 능력으로 언젠가 멸망한 진자고를 살릴 수 있다고 희망을 걸며 자는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껴서 수도원을 떠나려는 프로이티시에게 언젠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를 붙잡습니다. 15화는 카이 일행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카이와 와이드는 빼앗긴 코어를 찾기 위해 도라나와 전투를 하는데 그는 원소의 힘을 흡수하는 기술을 만들어 닌자들의 공격을 무력화합니다. 하지만 불의 군대는 도라마를 공격해 코어를 빼앗고 도망치며 그렇게 불의 군대와 도라마 일행, 카이 일행의 3파전이 시작되고 불의 군대는 최종 방어 시스템을 발동해 모두가 위험에 빠진 상황. 한편 니아와 소라는 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났고 상황은 아린과 로이드로 넘어가 그들은 드래곤 코어가 숨겨져 있는 마지막 장소에 도착합니다. 신기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넘치는 이 숲에서 로이드 일행은 드래곤 코어를 발견하고 코어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코어는 달팽이 부족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팽이 부족에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코어를 찾으러 왔다고 하며 코어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어를 훔치려고 한 레트는 잡혔으며 로이드 일행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레트는 죽을 수 있는 상황. 한편 카이와 와이드는 코어를 잡기 위해 전투를 이어가는데 불의 군대는 와이드파이어의 능력에 반응하여 점점 커지며 강해졌습니다. 니아와 소라는 잃어버린 것들의 땅에서 진에게 받은 마법의 나침반을 이용해 코어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카이와 와이드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드래곤 코어를 얻자 히테이브와 함께 이곳을 탈출하네요. 로이드는 코어를 얻고 레트는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정원에 들어갔는데 정원에는 위험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레트는 풀려나지만 그는 닌자와 달팽이들을 공격하여 코어를 들고 도망칩니다. 로이드와 아린이 쫓아가는 상황. 레트는 어떤 요원에게 공격을 받고 코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로이드와 아린은 요원이 사라진 의문의 차원으로 따라갑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히테이브, 니아와 소라는 코어를 찾는 중 골렘과 싸우게 되는데 골렘은 니아가 스피니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니아는 목소리를 듣고 콜이라고 생각하네요.